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사회복지법제론 단원별 문제풀이 제1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원별 문제풀이의 제1강은 챕터 1의 전반부 문제 13문제가 되겠는데요. 내용들을 보면 총론입니다. 사회복지법제론은 앞부분에 총론, 뒷부분에 강론이 나와 있는데 이 2장, 3장, 4장이 강론 부분이고요. 1장만 총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론에 25문제가 있고요. 자, 사회복지법의 의미,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 특징, 사회복지법의 체계, 사회복지법의 권리, 사회복지 주체와 법률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법적 지위와 권한, 우리나라 사회복지입법 변천사 및 입법 과정론, 그 다음 국제법과 사회복지 등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25문제에서 총론이 차지한 비율이 아주 적습니다. 2문제 내지 3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전에는 5문제까지 출제가 됐는데 문제가 문항수가 30문항에서 25문항으로 줄어들면서 총론의 비율이 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등한시하시면 안 되겠죠. 하나 차이로 떨어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총론은 많이 어렵게 출제가 안 돼요. 기출문제, 공개된 기출문제 9회, 10회, 11회, 12회 이거 확인하시고요. 총론 부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교재에 있는 문제들 있죠. 여기 있는 문제와 실전 모의고사 문제, 그 다음 나중에 우리가 OX 테스트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모의고사 볼 때 총론 부분이 나올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잘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전반부 13문제죠. 13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에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문제 지문이 좀 길죠. 문제 지문이 길다는 것은 그만큼 개념이 나온다라고 하는 측면을 좀 아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그 법의 목적에 보면 사회정의 실현이 나옵니다. 법의 목적에 보면 사회정의 실현이라고 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에 있습니다. 법의 목적에 있는데 그 정의, justice에 보면 두 가지의 정의가 있다. 평균적 정의와 그 다음에 배분적 정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평균적 정의는 사람들 간의 거래와 관계에 있어 끊어요. 급부와 반대급부, 물품과 대가, 손해와 배상, 범죄와 형벌 등을 공정하게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공정하게 균형을 이룬다 라고 했네요. 균형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자, 2번 배분적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 배분적 정의는 끊으세요. 개인차를 인정합니다. 이 개인차가 있어요. 차이가 있다.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능력과 가치에 알맞도록 재와 명예를 공정하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각자의 능력과 가치에 알맞도록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형벌적인 측면에서 좀 볼게요. 형벌적인 측면에서 좀 보면 평균적 정의는 같은 것은 같은 방법으로입니다. 같은 것은 같은 방법으로 하는 거죠. 자, 그게 이제 평균적 정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2번은 다른 것은 다른 방법으로입니다. 다른 것은 다른 방법으로입니다. 자, 이거는 차이를 인정한다 그랬으니까 다른 것은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형벌로 좀 정리를 해서 보면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형벌이 따를 건데요. 우리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벌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공정하게 균형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평균적 정의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 배분적 정의는 눈치채셨죠? 다른 것은 다른 방법으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한 명은 경범죄를 한 명은 중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형벌도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차이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알맞게 이제 형벌이 주어져야 되겠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배분적 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평균적 정의라고 하는 것과 배분적 정의가 서로 조금 다른 개념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지문과 2번 지문 모두 다 맞는데 이 개념들을 잘 알아놓으시면 좋겠고요. 이 평균적 정의를 다른 말로 산술적 정의라고도 합니다. 평균적을 다른 말로 산술적 정의라 하고요. 배분적 정의를 다른 말로 비례적 정의라고 합니다. 비례적 정의. 우리가 정책에서 뭐 소득 비례 이런 거 보셨잖아요. 소득 비례라고 하는 것은 소득이 많은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내는 사람은 적게 내고 이런 식으로 배우셨잖아요. 그게 이제 비례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이러한 동의어도 하나씩 더 알아놓으시면 좋겠네요. 3번 들어갑니다. 자치법규는 끊어요.
자치법규, 이거는 지방정부와 연관성이 있죠. 자,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의해서 인정된 자치권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사무에 관한 조례의 동그라미 1, 주민의 권리와 사무에 관한 제정된 자치에 관한 시행규칙이 있다. 여러분, 시행규칙은 총리, 국무총리와 각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시행규칙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냥 규칙입니다. 그냥 규칙이라 해야 돼요. 그래서 3번 지문의 마지막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4번 지문 들어가겠습니다. 4번 지문은 넓은 의미의 사회보험법이 있습니다. 넓은의 동그라미요. 같이 읽어요. 시작.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우리를 여기까지를 공적연금이라 하죠. 무슨 연금이란다? 공적연금이라 합니다. 계속이요. 시작.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이 있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넓은 의미로요. 공적연금이 다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복지권은 이라고 했습니다. 복지권은 사회복지법전에서 동의어가 사회권하고 동의어입니다. 사회권과 동의어. 그래서 모든 국민이 가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는데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국가로부터입니다.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권리입니다. 복지권, 이러한 사회권은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거라 그래서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이것을 우리가 복지권, 사회권이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1번 문제 답을 처리해야 되겠죠?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가 되었고요. 자, 2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사회법과 그 다음에 사회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이 지문도 조금 길죠? 여러분 문제 길지만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보시면 돼요. 사회법이란 용어는 끊어요. 독일에서 시민법의 원리에 대한 부분적 수정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법이라고 하는 것을 수정된 시민법이라고 하죠. 수정된 시민법적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바로 사회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시민법에서 사회법으로 변화가 된 건데 수정된 시민법이에요. 그래서 부분적 수정이 있었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2번 사회권은 끊어요. 사회적으로 생존하는 인간으로서의 개인이 자신의 생존이나 생존권이라고도 합니다. 생존권이라고 하거든요. 생존이나 생활의 유지 및 발전에 필요한 조건들을 확보해 줄 것을 민간에게 요구하는 국민의 권리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민간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보장해 준다 그랬으니 국가에게 요구하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생존권이라는 것을 어떻게 민간이 하겠습니까? 국가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2번 잘못된 부분이 있었네요. 사회법은 끊어요. 근대 시민법의 원리인 사유재산제도나 계약자유의 원칙이나 과실책임의 원칙을 뭐한 거다? 수정한 거다. 수정하여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1번 지문과 일맥상통한 게 3번 지문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답을 해결하고 넘어갈까요? 2번은 옳지 않았습니다. 이제 4번 지문 들어갑니다. 자, 4번 지문은 시민법의 원리는 끊어요. 사유재산의 사회성. 사회성 나왔다. 그 다음에 계약의 공정성 나왔다. 무과실 책임의 원칙, 무과실 나왔다. 이와 같은 집합적 책임 원리로 변화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시민법의 원리가 이렇게 변화되었다. 이게 바로 사회법입니다. 사회법입니다. 시민법의 원리가 사회법의 원리로 바뀌었는데 첫 번째 사유재산의 사회성, 두 번째 계약의 공정성, 세 번째 무과실 책임의 원칙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있는 사유재산의 사회성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소유권 제한이라 합니다. 소유권은 제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겁니다. 예전에는 소유권 절대 불가침의 원리였는데 소유권 제한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계약은 자유롭게 맺었던 것이 공정하지 않으면 무효다. 그래서 공정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예전에는 과실 책임이었어요. 과실이 있을 때 책임이 있었는데 무과실 책임주의라는 것도 있다. 우리 산재보험에 보면 사용자 무과실 책임의 원리가 나옵니다. 사용자 무과실 책임의 원리가 나오죠.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바로 무과실 책임의 원리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드린 겁니다. 사례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과실이 없어도요. 근로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보험가입자, 보험료를 다 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사회권이 헌법으로 규정된 것은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부터 시작됩니다.
독일입니다.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